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독해 강의를 같이 해볼 텐데요. 자, 처음에 보시면 여기 차례로 지금 쭉 1과부터 14과까지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아무렇게나 넣은 게 아니고요. 이게 꼭 의미가 있습니다. 제목, 주제, 요지, 주장 이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죠.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큰 부분, 그러니까 특히 주제와 관련된 주제를 찾는 거, 우리 글을 읽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주제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 글에서 크게 어떤 얘기, 중심 주제가 뭔지에 대해서 그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어떤 문제를 풀든 간에 기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주제를 파악하는 거 기초에서 시작하는 게 바로, 자, 제목도 주제를 파악해야지 제목을 쓸 수가 있어요. 제목은 주제를 짧게 줄여놓은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제는 주제고, 요지나 주장이 요지의 다른 말이 뭐예요? 주제죠? 주장, 이 화자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나도 역시 주제가 같은 말이에요. 주제와 관련이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목적, 이 글의 목적, 주제와 완전히 같은 말은 아니지만 이것도 뭐 넓은 의미에서 여기서 중심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에 그런 의미에서는 같은 말이 되겠죠. 요약도 마찬가지고, 요약도 주제가 요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제와 관련된 것부터 점점 세부적인 사항으로 지금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이제 뭐 어조나 분위기, 순서 맞추는 거는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이고, 삽입도 세부적인 사항이죠. 역시 뭐 큰 흐름은 찾아야 되겠지만 점점 세부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순서대로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주제랑 관련이 있다. 말만 바꿔놨지 거의 똑같은 비슷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 이제 글의 제목부터 해볼 거예요. 근데 뭐 글의 제목을 풀던, 뭐 지시대상을 찾는 걸 풀던, 어쨌든 독해에서는 여러분들 처음 시간이니까 독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문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독해를 할 때 그런 아주 자질구레한 문법 사항들을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이제 문법에서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막 눈을 크게 뜨고 찾는 것들은 그때 하시는 거고, 독해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아이디어, 주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럼 문법에 너무 얽매 있으면 그거를 또 잊어버리게 돼요. 내가 무슨 글을 읽고 있지? 도대체 이게 무슨 글이고 무슨 말을 하는 건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해석만 하게 돼요. 독해가 그런 의미는 아니죠. 글을 제대로 읽는 거는 이 사람이, 화자가 우리한테 무엇을 전달하느냐를 똑바로 캐치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독해에서는, 자, 이제 독해를 할 때는 당연히 주제를 파악하는 게 우선인데, 주제를 파악할 때 그럼 어떤 방식으로 독해를 해야 되냐? 자, 최소한의 문법을 사용한다. 당연히 문법을 알아야 해석이 되겠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럴 때 좀 최소한의 문법이란 뭐다? 누누이 강조하는 주어와 동사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이거 뭐 어렵겠어요? 라고 하지만, 자, 영어에서 우리가 문법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주어가 길어지죠. 길어지면서 또 주어 안에 관계대명사 같은 걸로 해서 뭐 동사 같은 게 또 포함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문장 전체의 동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에서 제대로 된 주어와 동사를 파악해서 주어는 동사다, 주어는 동사다, 이런 식으로만 잘 크게 보는 눈만 기르신다면 독해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독해를 할 때, 자,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우리나라 말에 맞춰서 얘는 이렇고 이렇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눈은 반드시 이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게 돼야 됩니다. 반드시 이 방향으로 주어는 동사하다, 주어는 동사하다. 우리나라 말과 다른 식으로 그냥 뜻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지, 뭐 이게 뭐 어려운 문법 용어 갖다 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최소한의 문법이라는 거는 뼈대를 파악한다. 뼈대를 파악하는 게 최소한의 문법입니다. 그래서 눈이 다시 앞으로 가지 않고 그냥 쭉 한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래야 시간이 절약이 되겠죠. 자, 그런 방식으로 독해를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 거는 사실 국어적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영어 말고도 그냥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 그럼 약간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거는 이제 영어 이외에 기본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그런 걸 같이 키워나가야 돼요. 말을 제대로 알아듣는 능력.
그러니까 이거는 국어랑도 되게 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처럼 접근을 해야 돼요. 우리 언어 영역 수능 보신 분들은 언어 영역 공부를 해봤죠? 그런 식으로 언어 영역이 영어로 바뀐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수능이랑 비슷하지만 역시 공무원 시험은 조금 더 어렵죠. 조금 더 어렵고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예요. 왜? 여러분들이 너무 점점 잘해지니까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 떨어뜨려야 되니까 점점 좀 까다로운 단어들을 좀 붙이고 이런 식으로 어렵게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나왔죠. 단어라는 얘기가 나왔죠. 자, 제가 까다로운 단어를 들 수 있다. 물론 여러분들은 열심히 최대한으로 단어를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근데 막상 시험에서 내가 당연히 이 많은 단어 중에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단어를 모르면 문제를 못 푸냐? 그렇지 않을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자, 되게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어려운 단어가 나왔을 때, 자, 첫 번째, 되게 그게 중요해. 두 번째, 중요하지 않아. 좀 크게 더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단순하게 이렇게 나눠 본다면요. 중요할 때는요, 이게 어려운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 주변에서 힌트를 주는 것들이 많을 확률이 많아요. 중요하니까. 중요한 걸 한 번 언급하고 지나가겠어요? 중요한 건 여러 번 언급돼요. 여기서 중요하다는 말은 주제와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주제와 관련 있는 걸 한 번만 딱 말하고 말겠어요? 주제와 관련된 거는 계속적으로 근거를 대면서 설명을 해주겠죠. 즉, 중요한 단어가 어려운 단어라는 거는 힌트가 주변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힌트를 찾아갈 수 있다.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게 어려운 단어면 무시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다가 단어를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고 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기서 모르는 단어라는 거는 너무 쉬운 막 come and go 이런 단어를 몰랐다는 게 절대 아니죠. 이런 것들은 완전히 그냥 베이직한 거라서 이걸 모르면 다시 처음부터 하셔야 돼요. 기초부터 들으셔야 되고 기본적인 쉬운 단어들은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쉬운 단어들을 안다란 전제하에 아주 어려운 단어가 나왔을 때 쫄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단순하게 뭐 그냥 단어 알려주는 건 여러분들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시는 거고 이런 뭐 만약에 복잡한 뭐 이런 문장이 있다 그런 것 좀 알려드리고 일단 진짜 독해식으로 독해 주제를 찾아가는 거 어떤 스킬을 써서 효율적으로 독해 문제를 푸는지 그런 것들 알려드릴 수 있고 또 이런 어려운 단어나 모를 만한 단어를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스킬들을 가르쳐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자, 아까 말했듯이 이러한 것들이 전부 주제와 연관이 있다. 아주 크게 보는 큰 것을 파악하는 주제와 연관이 있는 문제들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들어가는데 자, 오늘 배울 부분은요. 글의 제목 부분이에요. 글의 제목, 주제와 연관이 있죠. 주제를 찾아서 그거를 요약한 게 바로 제목이 된다라는 거죠. 주제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자, 9급 문제인데도 굉장히 길고 난이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 해석했다 쳐도 이 한국말로 해석을 했을 때 내용도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2010년 이후에 나온 것들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자, 먼저 보시면요. 자, Many of the greatest economic evils of our time.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가 되는 거죠. 우리 시대에, our time은 우리 시대의 economic evil 중에 많은 부분은 여기서 evil이라는 단어. 자,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여기서 어려운 단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거를 그냥 악마라고 표현하는 거는 조금 어색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마이너 네거티브적인 뜻으로 해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쓸 건데요. 자, 네거티브랑 포지티브. 자, 여기서 어려운 단어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좀 의미를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때 뭔가 애매하면 네거티브한 뜻이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거티브한 뜻이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포지티브한 뜻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도 충분히 독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도 뭔가 안 좋은 거란 의미로 evil이 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자, 뭐래요? are the fruits of risk and uncertainty and ignorance. 자, 뭐에 대한 또 fruit이다. 여기 evil이라고 했고 또 fruit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fruit이라는 것도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 자체로 보시는 게 아니고 열매를 맺는 그 결과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불확실성, 위험이나 불확실성이나 ignorance, 무지의 fruit,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마이너스적인 부분들이 이런 것들의 결과물입니다. 라고 해서 뭔가 안 좋은 거, minor economic evil, economic negative한 점이 지금 나와 있죠, 처음에. 자, 그 다음에 보시면, it is because particular, 자, it is because 하고 뒤에 그 원인이 돼서, 여기서는 그냥, 이게 원인이다. 앞에 나왔던 economic evil에 대한 원인이다. 라고 그냥 딱 알려주고 있네요. 그죠? 자, economic evil에 대한 원인이 나왔어요. 여기에 economic evil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원인이 나왔어요. because로 원인이 나왔어요. 읽지 않아도, 자, 이거에 대한 원인, 이 뒤에 거 읽지 않아도, 자, 얘가 상위에 있어요. 얘가 상위에 있어요. 얘가 상위에 있어요. 얘는 하위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왜 이걸 하냐?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 주제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면 글이 어떤 식으로 전제가 돼요? 주제를 증명하거나 아니면 근거를 대기, 서포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붙겠죠. 그러니까 주제보다 하위 단계의 것들이 붙겠죠. 그래서, 자, 얘 하위 단계의 원인이었어요. 이거보다는 이게 주제문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얘는 주제문은 이제 탈락이에요. 하위니까. 자, 그렇게 해서 앞에 economic evil에 대한 얘기가 이게 바로 주제가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자, 원인이 뭐래요? Particular individuals fortunate in situation or inability. 여기까지가 또 그 because 절 안에서의 주어가 되겠죠? 자, 뭐 때문이래요? 자, situation 면이나 아니면 ability, 능력 면에서 fortunate, 운이 좋은 이런 particular individual, 특정한 개인들이 are able to take advantage of 어떤 거 이득을 취하는 거죠.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래요. 뭐에 대한? uncertainty and ignorance, 불확실성과 무지에 대한 그거 take advantage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also because for the same reason, big business is often a lottery. 큰 사업이 종종 lottery다, 로또다. 그러니까 확 터진다라는 거죠. 그런 게 되고, that great inequalities of wealth come about. 그래서 부의 그런 커다란 불평등이 그렇게 생기는 거다라고 원인을 지금 표명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봐도 뭔가 경제적인 얘기라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자, 이런 어려운 얘기를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냥 이게 상하위 관계라는 것만 밝혀주면 사실은, 자, 전략적으로, 물론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는 다 꼼꼼하게 해석하시면서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한데, 자, 이거를 실제 시험에서 맞닥뜨렸다. 그러면 지금 방금 읽은 이 두 번째 문장은 안 읽어도 괜찮아요. 문제 풀 수 있어요. 왜? 얘가 중요하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문제 하는 거다? 주제, 제목 찾는 문제 하는 건데 이미 찾았으니까. 얘보다는 얘가 주제일 확률이 높다는 거 찾았으니까 it is because는 안 읽어도 괜찮은 부분이에요. 자, because를 보는 순간 넘어가시면 돼요. 대충 읽으시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and these same factors are also the cause. cause에도 줄 쳐주세요. because, cause 같은 거죠. 또 원인이래요. 또 원인이니까 역시 economic evil에 대한 원인 1번, 2번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이것도 하위 관계에 있으니까 얘도 대충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해 잘 안 가도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한 똑같은 요소들이 also the cause, 또 뭐에 대한 원인이 됩니다. 뭐에 대한? unemployment of labor, 그러니까 실업이죠. 그리고 or the disappointment on reasonable business expectation, 뭐 합당한 사업의 기대치에 대한 어떤 실망, 그리고 of the impairment of efficiency of production, 자, 효율성과 생산성에 대한 impairment 하면 차질이죠. 차질에 대한 그런 이 세 가지에 대한 cause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까 말했던 원인이.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다 여기에 대한 하위 관계로 되어 있죠. 자, 이 두 개보다 얘가 앞에 있어요. 상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큰 주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자, yet, 그러나 the cure, 완전히 지금 뒤집어 버리는데, 그러나 the cure lies outside of the operations of individuals. 개인들의 operation, 운영 능력의 outside, 바깥에 lie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해결책은 밖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yet이란 말이 되게 중요한데요. yet, however, 뭐, but, 이렇게 완전히 문장을 뒤집어주는 말이 있다. 이런 뒤집어주는 이런 말들 있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자, 이 뒤에 말이 주제문일 확률이 높다. 이게 중요하겠어요? 이게 중요하겠어요? 이게 중요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거를 뒤집은 예시인지 그냥 예시인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코노믹 이블이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렇지만 이거는 이코노믹 이블이 아니다요? 아니죠.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찾은 주제를 뒤집은 예시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자,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결책에 대한 the cure, 그죠? 해결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전체를 뒤집은 게 여기서는 아니에요. 보통 자, 이게 주제문이 되려면 이 전체를 뒤집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걸 항상 또 전체를 뒤집을 때만 예시나 벗이나 이런 게 쓰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런 게 원인인데 그치만 해결책은 밖에 있다. 뭐 그렇게 그냥 단순한 연결어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이코노믹 이블의 원인에 대해서 찾았고 여기서는 해결책에 대해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동등하게 있는 거죠. 자, 이코노믹 이블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이거예요. 이렇게 동등하게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얘를 뒤집는 아주 거대한 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그럼 지금 해결책 큐어라는 말로 여기 해결책에 대해서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읽지 않아도 해결책이 뭘까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런 게 프리딕션 하는 기법이에요. 예측 기법. 그래서 해결책에 대해서 여기 쫙 설명이 돼 있으면 만약에 여기 해결책에 대해서 쫙 설명이 디테일하게 설명이 돼 있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또 얘가 하나의 소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중요해서 아래 하위 관계의 설명이 나왔었어요. 또 얘도 중요해서 그러니까 각각이 얘와 얘가 중요한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하나가 무조건 중요하다가 아니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I believe that 나는 뭐를 믿는다. 해결책이니까 나의 의견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that이야를 믿습니다. 저자의 의견이 들어가 있어요. The cure for these things 이런 것들의 그 해결책은 partly to be sought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to be sought in the deliberate control of the currency and the credit. 자, 이런 currency나 credit을 deliver 고의적으로 컨트롤하는 거, 의도적으로 통제한다는 얘기겠죠. 의도적으로 통제하는 거 by a central institution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통제하는 것과 부분적으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부분적으로는 partly in the collection and dissemination of data 어떤 데이터를 collecting, 그러니까 모으고 퍼뜨리는 거. 근데 그게 어떤 데이터하고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 쭉 또 늘어져 있죠. relating to the business situation, 그 비즈니스 상황과 관련된 데이터들, 그죠? 그다음에 뭐를 포함해서 including the full publicity by law if necessary of all business 쭉쭉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데이터에 대한 그 또 세부 사항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결책으로 나올 수가 있다. 자, 해결책이 진짜 나왔네요. 디테일하게. 그럼 얘도 여기에 대한 하위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죠? 그 다음에 even if their measures prove deficiency. 자,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비록 이러한 그런 measure들이 prove inefficient, 충분하지 않다라고 prove 됐을지다 하더라도 they will furnish us. 자, furnish 하면 제공해주다란 말이죠. 우리에게 제공해줘요. 뭘로? with better knowledge, 더 좋은 지식을 제공해줄 것이다. than we have now for taking the next step. 다음 단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거를 제시해줄 것이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어쨌든 이 두 개가 다 이 밑에 지금 두 문장을 읽었는데 다 또 이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하위였어요. 자, 원인, economic evil, 원인. 해결책이 있대, 해결책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중심 주제가 일단은 economic evil로 시작해서 이것도 같이 그만큼 동등하게 양을 썼고 이 얘를 economic evil이 아니야 라고 뒤집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중요한 문장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목을 골라보면은 economic evil과 solution, 해결책이 같이 나와 있는 거. 자, 여기선 solution 대신에 뭐가 나왔다? cure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 문제에서는요 절대로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아요. 항상 다른 단어로 paraphrase가 돼 있어요. 그 의미를 잘 파악을 하셔야겠죠. 자, 여기서는 solution이 cure가 되는 거죠. 그래서 economic evil과 이건 뭐 다르게 쓸 방법이 여기서는 없어서 그냥 evil 그대로 썼는데 자, 아까 전에 economic에 있어서 뭔가 경제적인 경제악이라 그랬어요. 경제에서 나쁜 것이란 말이에요. 네거티브한 거예요. 그럼 네거티브한 의미가 있는 다른 단어로도 바꿔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가겠죠.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economic evil이라고 써준 거예요. 난이도를 올리려면 단어를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세요. 자, 그래서 economic evil과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동등하게 evil과 해결책 이렇게 나와 있죠. 2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제목에 대해서 풀어봤는데, 제목이라는 거는 다른 이런 주제, 요지, 목적 이런 거랑 다 비슷한 방법으로 푸는 거다. 어쨌든 주제를 찾으면 된다. 자, 주제를 찾는 방법은 뭐가 하위에 있냐, 상위에 있느냐만 파악하시면 굉장히 쉬워져요. 왜? 영어는 항상 주장에 대해서 혹은 주제에 대해서 서포트하는 방식으로 글이 쓰여지기 때문에 그냥 주장만 하는 건 좋은 글이 아니에요. 자, 좋은 글이 아닌 거를 문제에다 낼 리는 없겠죠. 거의 다 그래도 선별해서 낸단 말이에요. 영어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주 100%는 아니지만 80%가 이렇게 두 갈씩이에요. 100% 아니라 그랬어요. 아닌 거는 차차 하면서 찾아갈 거고요. 100% 말고 80%는 두 갈씩이라서 먼저 중요한 거 딱 내지르고 거기에 대한 서포트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주는 거예요. 서포트. 중요한 거 서포트 이렇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서포트하는 관계만 찾아주면 주제를 찾는 거는 너무너무 쉬워져요. 자, 그런 관계를 이제는 그냥 해석만 하는 거에서 그치지 말고 그런 관계들을 같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같이 해보고요. 제목에 대해서 또 나아가서 주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해보고요. 여러분들 이거 명심해 두시고 어려운 단어가 나오거나 이랬을 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그렇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